토요일마다 열리는 신기한 마법 상자.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로마 한글학교에 다니는 이서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1살 때 이탈리아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며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저는 마치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거울을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 친구들과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울을 봐도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아무리 이탈리아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이탈리아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제게 너무 중요하고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점은 저는 한글학교에 공부하러 가기보다 한국 친구들을 만나 놀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학교에 갔다 오면 늘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점이 신기하고 그래서 저에게 한글학교는 마치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법 상자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에서는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정명을 배우며 우리의 전통가락을 느끼고 한복을 입고 부채춤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놀기보다는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한글학교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겨루어 뒤지지 않고 어떤 대화도 막힘없이 잘하는 당당한 한국 사람 이서윤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온 김에밀리입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느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 중에 하나지요? 네, 맞습니다. 한글을 발명하신 세종대왕님의 책 용비어천가에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한글이 아닌 영어로 먼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와 한글 두 개의 언어로 된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엄마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처럼 저는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로만 보면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보이나요? 덴마크에서는 저는 평범한 덴마크 사람이지만 한국에 갈 때마다 항상 재밌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작년 여름 경주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외모만 보고 당황한 직원들이 영어로 더듬더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ait a minute. 웃잖아. 나 영어 못하는데. 한국말 억수로 잘하는데요. 한국말로 말하니 그 어색한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제가 한국말을 잘하게 된 이유는 제가 4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한글 학교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글 학교
학교 다니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항상 맨 앞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동요를 배울 때는 제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한글 학교가 없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7년간 다닌 한글 학교는 저희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배웠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한국. 한국인 엄마의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고 영리하고 민첩한 한국인의 기질을 100% 물려받은 저는 지금 영어, 덴마크어, 한국어, 불어, 독일어 5가지 언어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시에 배우고 나무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온전치 못하면 금방 쓰러지는 것이 자연의 진리입니다.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갖고 거센 폭풍과 휘몰아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그루 나무가 되겠습니다. 샘물을 퐁퐁 쏟아내어 시냇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세계라는 대양을 향해 크게 뻗어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여러분,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저와 함께 뿌리가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어 다 같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우리나라는 또다시 6.25 전쟁을 치른 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의 위기감 속에서도 한국은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포함된 IT 산업의 틱스 시대가 왔습니다. 곧 타이완, 인도, 중국, 한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한국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는 국가와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때 과학시대를 열고 싶어 하던 세종대왕 앞에, 천민신분이어도 장영실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해시계, 천문관측대, 물시계 등을 만들어 15세기 한국을 과학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차세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일제강점기에 국권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의 한 리포터가 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이 무엇입니까? 아, 예, 공휴일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만세시위 운동을 통해 한국이 자유국민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 한류라는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를 통해 21세기 문화강국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문화계를 강타한 한국을 향해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작년 한인회 송년회 때 K-POP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K-POP 현지 문화 행사 때 저는 자주 참석해서 제 또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해외 181개국에 흩어진 재외 동포들을 합하면 8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 시대는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더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이 형사 외칩니다!